올해 상반기 부동산 신탁사가 분양한 단지들에서 대규모 청약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유세 개편과 금리 인상 등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예정이어서 신탁사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설부동산부 이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올해 신탁사들의 분양 성적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한 분양단지는 모두 45곳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8곳이 미달로 청약을 마감했는데요. 순위 내에 마감한 단지는 16곳이었는데 이 중 1순위 마감한 단지는 단 11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업계 1위인 한국토지신탁이 부진했는데요. 상반기에 8개 사업장에서 분양에 나섰는데 모든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신탁사들의 성적도 초라합니다. 한국자산신탁은 8곳 중 7곳, 대한토지신탁과 아시아신탁도 각각 5곳 중 2곳, 무궁화신탁은 4곳 중 3곳, 또 코리아신탁은 2개 사업장 모두에서 미분양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부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청약 성적이 괜찮았던 곳들을 좀 보면요. 대부분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았던 대형사가 시공에 참여한 것들로 국한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는 좀 안 좋아도 청약 시장은 좀 호황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네, 최근 지역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분양 시장의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탁사들 대부분이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신탁사들이 분양에 나선 곳들을 살펴보면 제주나 경기 오산 같은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곳이거나 미분양 관리 지역에 속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신탁사들 경영에도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네, 지방 미분양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탁사들의 분양 실적 악화는 재무 건전성 악화와 또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신탁사가 직접 개발에 나서는 차입형 토지 신탁의 경우 공사비 등의 사업비를 신탁사 자체의 신용으로 직접 조달하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기고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에 대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수익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에 최근 지역 양극화 현상 심화로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 조건으로 이 신탁사들에게 일정 부분 이상의 분양률을 요구하는 등 중도금 대출 보증 문턱을 높이면서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좀 사정이 나아질까요? 사실 하반기 전망도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는 데다가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고 대출 규제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로 분양 시장은 더 침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장 자체가 재고주택 시장도 좋지 않고 이미 청약 경쟁률 자체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되는 곳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1순위 마감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급된 것들을 고려했을 경우에 하반기의 분양 시장은 조금은 위험한 지역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게다가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규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연내에 최소 2곳 이상의 부동산 신탁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 금융사나 건설사의 부동산 신탁업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도 업계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의 추가 등장으로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부동산 신탁사들의 상반기 분양 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정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